자, 계약법 총론은 계약의 일생을 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우리나라는 낙선계약의 원칙이니까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 성립하는 거, 그 중심으로 보셨고, 그 다음에 성립이 됐으면 이제 계약의 효력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모든 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두 가지, 동시행 항변권하고 우형부담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계약으로 제3자라는 계약이 있었죠. 다 기억나시죠? 예. 세부적으로는 기억 안 나더라도 그런 거 배웠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봤으니까 이제 계약이 없어지는 거, 계약이 소멸되는 것을 보시는데, 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계약 취소할 수도 있고, 근데 취소는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꼭 계약에서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게 이제 해제와 해지가 있죠. 402페이지. 그래서 계약의 해제, 해지 이걸 보시는데, 특히 이제 계약 해제 중심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뭐 계약 해제는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 두 문제 정도씩 요즘은 또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약 해제 잘 정리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뭐 계약 해제한다, 취소한다, 뭐 철회한다, 뭐 무효다 막 썼단 말이에요. 근데 법은 다 그게 달라요. 그럼 계약 해제가 뭔지 그 의의를 좀 보시면 1번 보시니까 계약의 해제의 의의와 법적 성질 나와 있죠. 괄호 1번을 보니까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소멸하게 해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라고 이제 계약 해제의 의의를 잡았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그러면 계약 해제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예요. 네. 거기서 괄호 2번이 그 얘기인데, 계약 해제는 맨 마지막 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나와 있죠. 그럼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하고 제가 계약을 했다고 치자고요. 제 부동산을, 제 아파트를, 제 토지를 여러분 지금 샀어요.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그 계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방 당사자가 여러분이나 제가, 그럼 여러분 입장을 봅시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없애는 거, 이걸 계약에 뭐라 한다고요? 해제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놨다가 여러분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 계약을 없앤다. 이거 아무렇게나 없애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 기분 나쁘다고 나 계약 해제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해제 사유가 있어야 되겠고, 그 해제 사유가 있다는 것은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항상 단독행위는 단독행위하고 연결되면 단독행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딱 잡아주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해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해제권. 그럼 그 해제권은 권리 종류 중에서 무슨 권에 해당된다? 일방적이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게 이제 괄호 2번에서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성권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 해제를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게 짜증이 나는 거죠. 예. 이건 좀 잘못 얘기한 거죠. 계약 해제가 형성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해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제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해제권을 뭐라 하는 거예요? 형성권이라 하는 거고, 그 해제권 가지고 해제하겠다라고 의사표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단독행위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구조를 다시 한번 잡아보죠. 위에나 밑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하고 제가 계약을 했다고요. 자, 계약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유효입니다. 근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그 누군가가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없애는 거예요, 이걸. 그럼 없애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해제 사유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가 즉 그 사람에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돼야 되는데, 이걸 해제권 발생 사유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유나? 해제 사유나 해제권 발생 사유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제 사유가 발생됐으니까 누군가에게는 해제권이 취득이 됐겠죠. 예, 여러분이나 저나 둘 중에 한 사람한테 해제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항상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죠. 해제권을 행사를 한다고요. 자,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나요? 흔한 이 자유예요. 그냥 놔둘 수도 있고 해제권 행사할 수도 있고. 해제권 행사하는 거, 요게 또 해제에 뭘 하는 거다? 의사표시를 하는 거라고요. 구조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게 뭔 거고? 형성권이고, 해제권 행사한 해제 의사표시한 게 요게 뭐고? 단독행위고, 요걸 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제.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럼 다시 이제 천천히 들어갑시다. 제 부동산을 여러분이 샀어. 매매 계약을 했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유인데 만일에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제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한테 나 해제하겠소라고 해제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뭘 행사한다는 거예요?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거 행사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사유가?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해제 사유는 자,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해제 사유, 즉 해제권 발생 사유를 법에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법에 정해놨다 그럼 뭘 써요? 법정처를 쓰면 되지. 그러면 이런 해제권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무슨 해제권? 법정 해제권. 그럼 법정 해제권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겠죠. 자, 법에서 정해놓은 해제권 발생 사유, 다른 말로 해제 사유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제 부동산을 팔았는데 나중에 이전을 해줘야 돼. 여러분 잔금 줘야 되고. 그럼 여러분 충분히 잔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더라는 거지. 여기 이해되셨나요? 네. 자, 2월 10일 날 계약을 해서 3월 20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 여러분 대금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그럼 당연히 저도 등기서류 가지고 가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잔금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안 줬을 때 제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거지. 여러분 좀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줘야 돼. 근데 제가 안 주고 있더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그때 여러분이 저하고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뭐를 취득하는 거예요? 해제권 취득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저의 이런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 저는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제 책임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딱 법에 정해진 해제 사유, 다른 말로 해제권 발생 사유는 딱 한 가지, 채무 불이행이에요. 거꾸로 제가 해제한다면은 여러분이 채무 불이행을 하겠지. 저는 등기해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대금을 안 줘. 그럼 이제 제가 해제권을 취득하겠지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꼭 해제는 법에 의해서만 이렇게 해제 사유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이 계약을 하면서 나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은 일방적으로 해제하기로 합시다라고 정해놓을 수도 있겠죠. 만일에 여러분이 제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사는 이유가 제 토지에다가 여러분이 건물 지으려고 그래. 근데 제 토지에 여러분이 원하는 건물을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은 몰라, 살 때는. 근데 제 토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저한테 샀어요. 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여러분이 제 토지 너무 좋아서 사긴 사는데 나중에 내가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그런다. 아니면 공장 지으려고 그런다. 근데 이게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일에 허가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려고 그렇게 합시다. 자,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했다고요. 그럼 그냥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계약한 이후에 여러분이 그 토지에 건물이나 공장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뭐 하기로? 해제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래요, 약정. 여러분들 제가 해제 사유를 뭐 해놨어요? 약정해놨다고요. 그럼 당연히 그때 나중에 여러분이 그 토지에 건물이나 공장 지려고 허가 들어갔는데 허가가 안 나왔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저하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뭐가 발생한 거야?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고, 이걸 무슨 해제권이라고요? 약정 해제권. 그럼 이것은 저하고 여러분이 무슨 약정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저하고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했다가 제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 세무 불량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해제됐나요? 아직 해제되지 않았나요? 해제되지 않았지. 여러분이 해제할 수 이제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토지를 샀는데 저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토지에 여러분이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해제하기로 약정을 했어. 건축허가가 안 나왔어. 해제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 여러분이 해제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해제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아직 해제는 안 했죠? 그러면 계속 그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로서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해제권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 채무 불량을 이유로 가지고 있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한테 아, 왜 소유권 이전 안 해주냐? 빨리 해줘라. 몇 번 독촉했다가 자, 안 해주면 하게 했죠. 이걸 해제 의사표시라고 이걸 뭘 한다? 해제라는 거고. 이런 해제를 무슨 해제라고 그러냐면 법정 해제라고 그래요. 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건축허가 안 나오면 해제하기로 약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건축허가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또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약정 해제권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저한테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러기로 했으니까 아, 해제하겠다. 자, 의사표시했어요. 무슨 해제? 약정 해제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의사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해제권 행사한다 그런 거예요. 해제권 행사. 자, 그런데 해제는 이게 복잡한 게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종류가 몇 개 있나요? 2개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채무 불이행도 안 일어났고 뭐 약정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아, 이 토지, 이 건물 잘못 산 것 같아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은 잘못 산 것 같다 싶으면 이 계약을 없애고 싶겠죠? 근데 없애고 싶은 사유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끙끙 앓는 거예요. 아, 그냥 잘못 샀네야지. 마음대로 그냥 취소한다 뭐 한다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마침 저도 팔아놓고서는 에이, 잘못 팔았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자,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텔레파시가 딱 느껴져서 눈빛 보니까 알아. 아, 저 인간이 잘못 팔았구나. 저도 보니까 아, 저 양반이 지금 잘못 샀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우리 계약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해제합시다. 자, 청약을 해서 상대방이 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것은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도 서로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도 해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해제가 있다? 합의 해제도 있단 말이에요. 합의 해제도. 이해되죠? 네. 또 있어 해제가. 오늘 배우실 건데 자, 아무런 사유도 없고 합의도 안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현실에서 보시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금 걸어요. 계약금 걸다가 산 사람이 아, 이거 별로 잘못 샀네. 근데 합의는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계약은 없애고 싶어. 그럼 걸었던 계약금 포기하고 나 계약 해제하겠어. 할 수 있죠? 이걸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그래요. 예, 받은 사람이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획을 물어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해제 종류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4가지가 있죠. 그래서 해제는 서로 비교를 하셔야 돼.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떤 해제든 공통적인 것은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해약금에 의한 해제든 어떤 해제든 뭘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해제하겠다라고 해야 해제가 되는 거지 마음속으로만 꼭 가지고 와서 나는 해제한 거야. 혼자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 다만 그럼 의사표시는 결국 법률행위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요 2가지는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무슨 행위? 단독행위로 하면 돼요. 이것은 사실 계약금 해제도 단독행위예요. 근데 이건 별도로 보시고 근데 합의 해제는 합의가 돼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죠?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의사표시 합치되는 걸 그걸 계약이라고 그러죠. 아, 또 뭘 또 물어보면 또 그렇게들 합의 해제는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을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좀 잡아두시고,